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다우는 강보합, 나스닥은 1.2% 정도 상승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나흘째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미국 시장은 핫 이슈가 아시겠지만 관세 문제죠. 관세 문제가 시장에서 거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100일 안에 어마어마한 핵폭풍이 돼서 시장을 완전 박살을 냈죠. 그런데 이 관세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좀 진행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90일 유예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왔죠. 그래서 트럼프발 관세 간 갈등은 시장에서 여전하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중론이고요. 하지만 최악은 지났다는 인식이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발언이 좀 있습니다. 특히 타임지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향후 3, 4주 안에 모든 협상이 발표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3, 4주 안에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과 관세 폭탄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서로 관세 올려서 그 폭탄을 일단 멈춘 거 이것만큼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세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미국 내 기업들로부터도 약간 뭐랄까요, 거리감이 두는 상황이 발생했죠. 실제로 미국 곳곳에서 데모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고, 오늘 뉴스 보면 볼티모어 항이 하역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자체에 굉장히 악영향이 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라는 부분이죠. 잘못하면 미국에서 최악의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과거에 전 세계는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대전도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이 무역 전쟁이 시장에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9.8%가 올랐고요. 그래서 한 주간 최대폭 상승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 5월부터는 정부 효율부 활동을 줄이겠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기업에 집중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발표하면서 일단은 테슬라가 저점 대비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4.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이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6.7% 내려온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 지표가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52.2가 나왔어요. 3월에 57보다 8.4포인트가 내려왔고요. 전년도 같은 월로 보면 77.2였거든요. 그보다 32.4%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소비자 심리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50 이상이면 확장세입니다. 50 확장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 확장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미국 내 소비도 의미 있는 지표로 떨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그 흐름이죠. 특히 이번에 트럼프 관세가 더욱더 이 소비자 심리를 떨어뜨리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서비스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심리지수는 시장에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다우와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다우는 4일 연속으로 올라왔지만 20일선은 살짝 턱걸이한 흐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일선은 네 번째 시도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돌파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 돌파하지 못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트럼프가 자신만만하게 당선되면 며칠 동안은 독재자가 되겠다 하면서 관세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민자들을 내쫓거나 그런 일, 불법 처리를 내쫓거나 또 이민자들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선되자마자 시작한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부담이 커지죠.
그걸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덮는 거죠, 지금. 뭐 유예를 통해서 뭐 시간을 벌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협상을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번 관세 정책을 하겠다는 주가가 전 세계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뭔가 협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도 뭔가 분쟁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죠. 나스닥은 그나마 다행히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20선 위로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다우의 갈 길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같은 종목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좀 들어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좀 많이 좋았는데요.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이 테슬라가 그냥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21선, 이제 여기는 돌파 시도, 61선을 돌파 시도하고 있죠. 일단 여기 세 번째 바닥이 이루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 엔비디아도 지금 올라왔죠. 그렇지만 이제 테슬라하고는 차트가 좀 다르죠. 그렇죠? 테슬라는 3바닥 후 올라온 거고 엔비디아는 우하향 3바닥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길 수도 있는 뭐 그런 차트죠. 테슬라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지만 이건 다른 모습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공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값을 보여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금값이 최고치를 찍고 내려오는 게 수상하다. 왜냐하면 위험자산이 정말 위험해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금으로 몰려갔었는데 금이 기술적으로 꼭지를 찍고 제가 3,400불 정도 얘기했어요. 3,500.09불까지 3,509불까지 갔었거든요. 거기서 벌써 300불, 200불 좀 210불 정도 내려왔나요? 210불 정도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슈팅이라면 일단 위험자산으로 다시 또 몰려갈 확률이 높죠. 위험자산으로 다시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금의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능성이 이 금값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 무역협상이 2대2 무역협상이 있었죠. 7월 패키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걸고 넘어진 게 환율이랍니다. 환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지금 절하가 엄청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뉴노멀로 돼서 1,400원대 됐는데 이 환율이 절하가 되면서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겁니다.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상을 요구하는 뭐 그런 발언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 가면 5천만원짜리를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와 절하가 됐을 때 계산하는 달러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절하가 되면 환율이 해서 뭐 거기서는 뭐 3만 불, 만약에 3만 5천 불짜리가 지금 환율이 3만 5천 불짜리가 미국에 가서 환율이 절하되면 4만 불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면서 자기네 상품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환율이 절하된 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그 무역적자가 커졌기 때문에 환율도 혁신 탭으로 올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환율 절상이 된다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럼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왜냐하면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그동안 절하가 되면서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환율이 만약에 절하가 돼가지고 내려오면 가치가 떨어져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또 주가는 또 오를 확률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환율을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환율 방어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올라간 거거든요. 뭐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내려올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많아서 나간 금액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다르고요. 또 사실 채권 시장은 또 외국인들이 엄청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온 거와 들어온 게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환율이 그런데도 안 떨어졌는데 이게 절하가 될 수 절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환율이 떨어질 수 있을까?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환율이 그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올라와가지고 환율에 의한 어떤 뭐 절상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기재부에서 우리는 절하한 게 아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이 떨어질 거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1320원, 지난번에 1320원까지 왔다가 얘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 1320원까지는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한 달 사이에 거의 10조를 팔았다고 합니다. 10조. 엄청 팔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이 지금 보시면 2025년도 4월이잖아요. 4월 1일부터 10조, 9조 8천억 팔았거든요. 기관과 개인이 받아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들어왔어요. 저는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들어왔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나간 매도 10조를 많이 줄이는 작업이 5월부터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